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른의 지혜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걸음을 해주셔서 반갑습니다. 저는 한 세기가 넘는 세월을 건너온 사람으로서 오늘 여러분과 조용히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을 알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많이 만나고 많이 이야기하고 함께 많은 일을 겪어야 비로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러할까요?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는 오히려 처음 만난 사람이 아니라 오래 알고 지낸 사람에게서 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몇 년을 알고 지냈는데도 결국 배신당하는 일이 있고, 오랫동안 믿었던 사람인데도 마지막 순간에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일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고 말입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하고 말입니다.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고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도 한 번쯤 이런 후회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 또한 이 긴 세월 동안 그런 밤을 참으로 많이 지나왔습니다. 여기 참으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속마음을 감추기 위해 생각보다 많은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처럼 말하는 것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배려하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믿음직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도 얼마든지 연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만은 끝까지 숨기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예상하지 못한 순간의 반응입니다. 사람은 준비된 대답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순간에는 자신도 모르게 본래의 모습이 드러나고 맙니다. 잠깐 흔들리는 눈빛, 잠시 멈추는 표정,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 그 짧은 순간이 수년 동안 감춰온 마음을 고스란히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 스승 공자께서는 사람을 보는 참으로 깊은 지혜를 남기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바를 보고 그렇게 하는 까닭을 살피고 그가 무엇에 편안해하는지를 헤아려 보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찌 자신을 숨길 수 있겠느냐고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으로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공자께서는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편안해 하는지를 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결코 상대를 떠보거나 시험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누구와도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그 사람의 가치관과 인품, 그리고 오래 함께해도 좋은 사람인지를 조용히 알 수 있는 5가지 물음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이야기는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보다 오히려 이미 곁에 있는 사람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만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디 이것으로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 물음들은 사람을 가려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좋은 인연은 더 오래 지키고 여러분의 마음은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물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요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는 물음입니다. 여기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퇴직 후 홀로 지내시던 박 여사께서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한 분을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늘 웃는 얼굴이었고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는 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몇 번 식사도 함께 하셨고 집에도 초대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차를 마시던 중에 아주 사소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박 여사께서는 별 생각 없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요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고 말입니다. 그러자 상대는 웃으며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사람보다 제가 손해 안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하고 말입니다.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습니다. 박 여사께서도 웃으며 넘기셨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게도 시간이 흐를수록 그 한마디가 자꾸 마음에 떠올랐다고 합니다. 약속을 잡을 때도, 돈 이야기가 나올 때도, 누군가를 도와야 하는 상황에서도 그분은 늘 자신의 손해부터 헤아렸습니다. 그때 박 여사께서는 비로소 아셨다고 합니다. 그날 들었던 그 말은 우연히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오늘날 마음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 연구를 보면 사람은 미리 준비한 이야기를 할 때보다 갑작스러운 물음을 받았을 때 평소의 가치관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러니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고 묻는 것은 상대를 시험하는 물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이해하는 물음이 되는 것입니다. 공자께서도 사람을 만나실 때 그의 재산을 먼저 보지 않으셨고 말솜씨를 먼저 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지를 먼저 살피셨습니다. 어찌하여 그러하셨을까요? 사람은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위해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관계를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을 알면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도 어느 정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친절한지부터 봅니다. 말을 곱게 하는지부터 봅니다. 그러나 인연을 오래 이어가게 하는 것은 친절이 아니라 가치관이었습니다. 친절은 잠시 꾸밀 수 있지만 가치관은 결국 삶의 모든 선택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새롭게 만나시거든 조용히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요? 하고 말입니다. 다만 정답을 들으려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대답의 내용보다도 잠시 생각하는 그 표정, 말을 고르는 태도, 그리고 무엇을 가장 먼저 떠올리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짧은 순간이 그 사람이 평소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물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다른 사람의 좋은 소식을 들으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는 물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좋은 첫인상을 남기려고 합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는 칭찬도 아끼지 않고 웃음도 많으며 배려도 넘쳐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 태도를 보고 안심합니다. 아, 이분은 참 좋은 분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첫 인상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좋은 일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퇴직 후 작은 산악회에 가입하신 이 여사께서는 그곳에서 새로운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 중에 유난히 말도 잘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도 많은 한 분이 계셨습니다. 누구에게나 친절했고 분위기도 참 잘 맞추는 분이었습니다. 이 여사께서도 처음에는 참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원 한 분이 오랫동안 준비하시던 자격증에 합격하셨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모두가
축하해 주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이 여사께서는 옆에 있던 그분에게 가볍게 말을 건네셨다고 합니다. 정말 좋은 일이지요 하고 말입니다. 잠시 미소를 짓던 그분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운이 좋았겠죠 하고 말입니다. 그저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게도 그 말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다고 합니다. 며칠 뒤에는 다른 분의 승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인맥이 있었나 보네요 하고 말입니다. 누군가 장사가 잘 된다고 하면 요즘은 다들 그렇게 본다고 했습니다. 누군가의 자녀가 잘 되었다고 하면 원래 집안이 좋지 않으냐고 했습니다. 그분은 결코 대놓고 누군가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기쁜 일을 있는 그대로 축하해 주는 법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모든 성공에는 이유를 깎아내렸고 모든 기쁨에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제야 이 여사께서는 아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남을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남의 행복을 편안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차이가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은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남의 행복을 편안히 바라보지 못하는 마음은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웃는 얼굴 뒤에 조용히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기가 더 어려운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오늘날 마음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 연구를 보면 사람의 성격과 가치관은 자신의 행복을 이야기할 때보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서 훨씬 더 잘 드러난다고 합니다. 진심으로 축하할 줄 아는 분은 관계도 오래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남의 기쁨을 불편해하는 분은 언젠가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기쁨마저도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참으로 무서운 점입니다. 오늘은 남의 이야기였지만 내일은 여러분의 좋은 일 앞에서 그 표정이 굳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승공자께서는 이런 참으로 깊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군자는 남의 아름다움을 이루어주고 남의 나쁜 점은 이루어주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소위는 이와 정반대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의 지혜를 그대로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릇이 큰 사람은 남이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도와줍니다. 그러나 그릇이 작은 사람은 남이 잘 되는 것을 조용히 불편해합니다. 맹자께서도 참으로 인상 깊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사람을 살피는 데에는 눈동자만 한 것이 없다고 말입니다. 마음이 바르면 눈동자가 맑고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눈동자가 흐려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말을 아무리 곱게 하더라도 그 순간의 눈빛까지 꾸며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이야기가 중요할까요?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나의 좋은 일을 함께 기뻐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진심은 내가 힘들 때보다 오히려 내가 잘 될 때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 때 위로해 주는 것은 사실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위로하는 쪽이 조금 더 나은 자리에 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잘 될 때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 순간 상대는 자기 자신과 나를 견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마음은 바로 그 순간에 드러납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알아가고 계시다면 이 물음을 조용히 마음속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좋은 소식을 들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사람이 하는 말보다도 잠깐 스치는 표정과 가장 먼저 나오는 첫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짧은 순간이 앞으로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를 조용히 알려주는 두 번째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물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 잘못했을 때 책임을 집니까? 아니면 변명을 먼저 합니까? 하는 물음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처음에는 모두가 비슷해 보입니다. 말도 곱고 약속도 잘 지킬 것 같고 무슨 일이든 함께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결국 관계를 오래 이어가는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실수를 대하는 태도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참으로 중요한 이치 하나를 짚고 싶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이 잘했을 때 어떤 모습인지를 봅니다. 그러나 사람을 진짜로 알 수 있는 순간은 그가 성공했을 때가 아니라 잘못했을 때입니다. 어찌하여 그럴까요? 성공은 누구나 자랑할 수 있지만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오직 품격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퇴직 후 봉사활동을 시작하신 최 여사께서는 함께 활동하시던 분들과 작은 행사를 준비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준비 과정에서 한 분이 중요한 내용을 잘못 전달하시는 바람에 행사가 잠시 지연되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참으로 당황했습니다. 그때 최 여사께서는 그분에게 조용히 여쭈어 보셨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하고 말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대답은 뜻밖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원래 전달받은 내용이 그랬습니다. 제가 혼자 결정한 일이 아닙니다.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잘못했는지를 설명하는 말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죄송합니다 하는 그 한마디는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에도 몇 달 뒤에도 그분은 비슷한 일이 생길 때마다 늘 이유부터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그 순간 최 여사께서는 한 가지를 깨달으셨습니다. 실수를 하는 사람은 누구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같은 일을 반복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반대로 또 다른 분은 비슷한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더 꼼꼼히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하고 말입니다. 그 말은 결코 길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게도 주변 사람들은 오히려 그분을 더 신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찌하여 그럴까요? 사람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실수를 책임지는 사람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참으로 깊은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실수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애초에 지킬 수 없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실수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바로잡겠다는 태도는 언제나 지킬 수 있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책임지는 사람 곁에서 마음을 놓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오늘날 사람의 행동을 연구한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 연구를 보면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주변에서
훨씬 더 높은 신뢰를 얻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반대로 아주 작은 실수조차 끝까지 남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관계가 멀어질 가능성이 높았다고 합니다. 결국 신뢰란 완벽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책임지는 태도에서 조용히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스승 공자께서는 이런 참으로 준엄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고치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잘못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으로 깊다고 생각합니다. 공자께서는 잘못 그 자체를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것을 고치지 않는 마음을 나무라셨습니다. 공자께서는 또 이런 말씀도 남기셨습니다. 군자는 자기 자신에게서 잘못을 찾고 소인은 남에게서 잘못을 찾는다고 말입니다. 그릇이 큰 사람은 일이 잘못되면 먼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러나 그릇이 작은 사람은 먼저 탓할 사람을 찾습니다. 이 짧은 차이가 사실은 그 사람의 평생을 갈라놓습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이야기가 중요할까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능력을 먼저 보려고 합니다. 똑똑한지, 말을 잘하는지, 일을 잘하는지를 먼저 봅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래 함께할 사람을 찾고 계시다면 한 가지만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잘못했을 때 책임을 먼저 지는가 아니면 변명을 먼저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물음 하나만으로도 앞으로 그 사람과의 관계가 편안할지 아니면 같은 일로 거듭 상처받게 될지를 조용히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명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결국 그 잘못의 몫이 여러분에게로 조금씩 옮겨오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는 꼭 덧붙이고 싶습니다. 이것은 결코 완벽한 사람을 찾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실수해도 괜찮으니 그 실수 앞에서 정직할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시라는 뜻입니다. 그런 분과 함께라면 여러분도 실수 앞에서 편안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물음입니다. 이제 네 번째 물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넷째,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도 같은 태도를 보입니까? 하는 물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보다 높은 사람에게는 대부분 친절합니다. 예의도 바르고 말도 조심하며 실수하지 않으려 애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것만 보고 좋은 사람이라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오래 살펴본 이들은 조금 다른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살핀 것입니다. 어찌하여 그러할까요? 이익이 없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야말로 그 사람의 본래 모습에 가장 가깝기 때문입니다. 여기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퇴직 후 홀로 여행을 다니기 시작하신 이 여사께서는 어느 식당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지인과 식사를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자신에게는 늘 웃으며 이야기하던 분이었습니다. 말도 따뜻했고 배려도 많은 분처럼 보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직원이 계산서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분의 표정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직원에게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고 사소한 실수에도 불편한 기색을 전혀 숨기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식당을 나와 이 여사께서는 조용히 여쭈어 보셨다고 합니다. 원래 직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편인가요? 하고 말입니다. 그러자
상대는 웃으며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서비스업은 원래 그래야 제대로 하잖아요 하고 말입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여사의 마음은 참으로 무거워졌다고 합니다. 그분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사람을 필요한 사람과 필요 없는 사람으로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몇 달 뒤 그분은 이 여사께도 조금씩 같은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자신의 부탁은 당연하게 여기면서 이 여사의 사정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제야 이 여사께서는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던 태도는 언젠가 반드시 나에게도 돌아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가 참으로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는 함부로 해도 나에게는 잘해주니 괜찮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으로 위험한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는 이유는 지금 내가 그에게 쓸모가 있기 때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쓸모가 사라지는 날, 나 역시 그 다른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여기서 저는 오늘날 사람의 행동을 연구한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 연구를 보면 상대의 지위나 이익과 상관없이 일관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일수록 주변의 신뢰를 오래도록 받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반대로 상대에 따라 태도가 크게 달라지는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조차 신뢰를 잃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사람은 말보다 습관이 오래 남고 그 습관은 결국 품격이 됩니다. 하루 이틀은 꾸밀 수 있어도 몸에 밴 태도는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선의 큰 스승 퇴계 이황 선생께서는 평생 몸소 이 이치를 보여주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당대 최고의 학자셨지만 어린 제자에게도 늘 공손한 말을 쓰셨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신보다 한참 어린이의 학문적 견해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옳다고 여기시면 기꺼이 자신의 생각을 고치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품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보다 높은 이에게 공손한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보다 낮은 자리에 있는 이에게도 똑같이 공손한 것, 그것은 마음속에 진짜 겸손히 자리 잡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스승 공자께서도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중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고 말입니다. 사람을 위아래로 나누지 않고 누구에게서든 배울 것을 찾는 마음, 그것이 바로 사람을 한결같이 대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이야기가 중요할까요?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보아야 할 것은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알아가고 계시다면 조용히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도 같은 태도를 보이는가 하고 말입니다. 식당의 직원에게 경비를 서시는 분에게 처음 만나 다시 볼 일 없는 이에게 이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짧은 순간이 그 사람이 앞으로도 오래 곁에 둘 분인지 아니면 알맞은 거리를 두어야 할 분인지를 조용히 알려줄 것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물음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물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살면서 가장 고마웠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는 물음입니다. 저는 오늘의 5물음 가운데 이것이 가장 따뜻한 물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좋은 일을 받으면 누구나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 고마움을 얼마나 오래 기억하는지는 사람마다 참으로 크게 다릅니다. 저는 사람을 오래 곁에 둘 것인지 헤아릴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를 먼저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받은 은혜를 어떻게 기억하는 사람인지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어찌하여 그러할까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만 감사를 잊는 사람은 관계도 쉽게 잊기 때문입니다. 여기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신 뒤 홀로 지내시던 김 여사께서는 이웃들의 도움을 참으로 많이 받으셨다고 합니다. 장을 보러 갈 때 함께 태워주는 이도 있었고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이도 있었으며 몸이 좋지 않으실 때는 반찬을 가져다 주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여사께서는 새로 알게 된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야기 끝에 조용히 이렇게 여쭈어 보셨습니다. 살면서 가장 고마웠던 분은 누구셨습니까? 하고 말입니다. 잠시 생각하던 그분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저는 다 제 힘으로 살아왔는데요. 하고 말입니다. 김 여사께서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이 조금 무거워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뒤 만난 또 다른 분은 같은 물음을 받고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답하셨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 저를 믿어주셨던 직장 선배가 아직도 생각납니다. 아이를 키울 때는 옆집 아주머니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벗이 매일 찾아와 주었던 일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큰 도움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사소한 친절까지도 오랫동안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김 여사께서는 그 순간 아셨다고 합니다. 감사를 오래 기억하는 사람은 결국 사람도 오래 기억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기서 저는 오늘날 사람의 행동을 연구한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 연구를 보면 평소 감사하는 마음을 자주 표현하는 사람일수록 신뢰 관계가 오래 이어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만족도도 높은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결국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였습니다. 같은 인생을 살아도 받은 것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과 다 내 힘으로 이루었다고 여기는 사람은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갑니다. 앞에 사람은 세상을 고마운 것으로 보고 뒤에 사람은 세상을 혼자 싸워 이겨야 할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런 참으로 아름다운 말을 남겼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인간이 지닌 가장 아름다운 덕이며 은혜를 잊는 것은 가장 큰 결핍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이 참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아는 사람은 자신이 받은 도움을 잊지 않고 언젠가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따뜻함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 곁에는 오래도록 좋은 인연이 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게 되시거든 조용히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살면서 가장 고마웠던 분은 누구셨습니까?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떠올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이야기를 하실 때 어떤 표정을 지으시는지
얼마나 진심을 담아 이야기하시는지를 가만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짧은 대답 속에는 그 사람이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며 살아왔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여러분을 얼마나 소중히 대할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가장 따뜻한 신호가 될지도 모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함께 나눈 5가지 물음을 조용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물음이었습니다. 둘째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어떻게 바라보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물음이었습니다. 셋째는 책임지는 사람인지 변명하는 사람인지를 알게 해주는 물음이었습니다. 넷째는 이익이 없는 사람에게도 같은 태도를 보이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감사를 오래 기억하는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물음이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오늘 이 5가지 물음은 결코 상대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고 동시에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작은 지혜였습니다. 이 물음들을 기억하신다고 해서 사람을 쉽게 믿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신중하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의심이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소중한 인연을 더 오래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승 공자께서는 사람을 멀리하며 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사람을 잘 알고 가까워지라고 하셨습니다. 그 지혜는 지금도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5가지 물음을 들으시며 혹여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생각 말입니다. 저는 바로 그 생각이야말로 오늘 이 이야기의 진짜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5가지 물음은 남을 향한 잣대이기 전에 사실은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나는 남의 좋은 일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인가? 나는 잘못했을 때 먼저 책임지는 사람인가? 나는 나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이에게도 따뜻한 사람인가? 나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사람인가?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어쩌면 행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것은 삶의 지혜이며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삶의 완성입니다. 저는 이제 100년을 건너온 이 느린 목소리를 거두려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간관계의 작은 기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면 관계가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면 인생도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부디 좋은 인연들로 채워지기를,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누군가에게 오래 기억되는 고마운 사람이 되시기를 이 늙은이가 두 손 모아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 느린 이야기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부디 평안하십시오.